서울 영등포 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지사님, 네. 지난주 민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네. 행정체제 개편이 민생 사안이 아니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나요, 제주도에? 보통 민생 토론회는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하고 의제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묻긴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전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었고요. 용산 대통령실이 의제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향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 아마 이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통해서 제주 지역 발전하고 네. 도민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가장 네. 시급한 사안이 봅니다. 이거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시고 아마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한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사님께서 국회 행안위원으로 계실 때 네네. 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 부합하지 않다.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요 입장을 견제하시나요? 좀 바뀌셨나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해당 그 시기 예를 들면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그 영광과 곡성에서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혹시 제주도 차원에서 네. 지금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 과거에 지난 대선 때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이라고 저희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지사님이 요 관련 사업을 이어서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아동체험수당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협의 끝에 120% 중위소득 이하에서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 단계를 없애는 거에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청년 기본소득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청년 이어드림 정책도 청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풍력 공유화 기금인데 풍력 공유화 기금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정책위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지사님 하여튼 지금 기본소득의 어떤 소신 변함없이 견지해 주시고요. 아마 제주도의 가장 최대 현안은 아마 이제 경제 활성화고 인구 감소 문제 그 해결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본소득이 아마 그런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바람, 햇빛, 지하수. 특히 이제 삼다수 같은 경우는 판매 수익을 제주개발공사에서 매년 170억 원 배당해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편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약 이게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전 도민 기본소득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광역 단위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그 자치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사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청 청사 와 보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네. 그걸 했는데 아주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특히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관련 책도 판매가 들고 아마 해외 관심도 상당히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 제주 4.3과 한강 소설을 주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선은 지금 현재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도 지난주에
독일과 영국에서 개최되는데 해외에서의 반응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의 작품 그 배경 자체가 제주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 쓰여졌던 구상이 되었던 현지 유적지 내지는 현지 그 관련 소재지 등을 연계한 작가의 길 이런 조성 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내년 5월달에 발표하잖아요. 네. 아마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PPT 보시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이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떠나요? 지사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되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 특례 반영과 보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트라우마 센터, 치유센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고령유족 요양시설도 아직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뭐 지사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 상당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추념식에 그렇죠.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게 좀 참여 저희로서는 좀 그렇죠. 안타까운 지금은 거죠. 임기 절반을 거의 다가왔는데 4.3 추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참고로 지난번 당선자 시절에 한번 왔습니다. 4월달에 아마 대구 삼성구장 시구 행사는 가고 서문시장 행사 갔는데 이틀 후에 4.3 행사에는 총리를 대신 보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커녕 오히려 제주 4.3 사건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겁니다. 김강동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은 4.3 사건이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 폭동이라고 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영호 전 의원은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인데 4.3이 김일성이 네. 4.3이 김일성 일가의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남로당의 5.10 선거방해 책동에서 폭동이라고 망언했습니다. 4.3 사건을 왜곡하고 망언한 사람들, 뉴라이트 인사들이 줄줄이 현 정부의 요직에 배치된 상황,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한번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국회의원 당시에 관련 법률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했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김강동 위원장이 왜곡 발언했을 때요. 광주시장이 즉각 사퇴하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강하게 4.3 사건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4.3 문제와 관련돼서는 단호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경찰 수사에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혜를 주면 안 되겠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혜를 경찰 수사에서 주면 안 되겠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 잘못한 일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 공직자가 5년 동안 제주도 고급 일식당에서 무려 1,000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업추비 사용 내역으로는 인원을 최소 8명에서 18명을 기재하고 알고 보니까 최대 4명만 예약이 가능하고 4명 이상의 테이블이 없는 식당입니다. 한 끼 식사에 30만 원을 넘는 돈을 썼는데 허위로 18명을 기재하고 실제로 4명 있다면 어떤 법 위반이죠?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예, 업무상 횡령이죠? 예. 네, 이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온희룡 전 지사 건입니다. 이게 지난 그 1년 전에 시민사회로부터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도 혐의로 고발됐는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2월달에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요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니 하지 그러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들은 내용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예. 사건을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제 건이라 하더라도 아까 예, 예. 분당 경찰서장 있을 때 예, 예.
과감하게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그 기백이면 이 사건을 만나게 청장이 맡았더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합니까?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아니, 살펴봐야 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청탁급지법 위반이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지금 예? 누구는 같은 업추비 의혹에 129회 압수수색하고 누구는 압수수색커녕 소환조사 안 하고 불공정하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제주경찰 기강이 엉망인 것 같아요. 보면 파출소장이 근무 중에 수시로 술 먹다가 정지되고 같이 마신 사람은 동료랑 몸싸움하고 해임되고 또 동료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시민을 또 추행해서 구속되고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했나요? 예, 송극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 제주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도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 그 범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 이제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보다 20배 오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강제 추행건도 거의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아요.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은데 불구하고 서울 같은 건 인구 밀도가 높죠. 물론 이제 1천만 관광이라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 맞다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2020년부터 연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타시도에서 뭡니까 일반 국민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 하면 가고 싶은 관광 도시잖아요. 근데 오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원희룡 전 지사 건도 말했듯이 정상적이 않은 겁니다. 예? 공정하고 엄정하면서 또 이런 민생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제주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경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지난해 11월 달에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3발 쐈지만 외투를 뚫지 못하고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이마가 찢어져가고 50여 발을 꿰매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건수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테이저건이나 물리력 또 이런 일반 범죄, 인생 범죄에 대해서 제주 경찰관은 소극적인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안 되고 나중에 심할 것 수도 있다는 걱정 안에 자신감 있게 이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물리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가 그런 범죄가 가장 많다는 그 오명을 보고 신장님께서 엄정하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